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한국 소형운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럼 최대의 경쟁자는 LNG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말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 나서 원전주 다시 급등했죠.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같은 소홀히 취급받았던 주가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어제 두산중공업은 좀 내려가긴 했는데 원전 테마주가 아주 핫이슈를 연이어 장식하고 있죠. 저희가 한번 이 빌 게이츠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SMR 소형원전에 관련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좀 산통부에서도 명확하게 우리도 이제 SMR 개발에 뛰어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들고 와봤어요.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는지. 여하튼 어제 산통부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형 스마트 원전인 ISMR R&D 관련 예타를 추진하고 기술 확보 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타를 신청하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함께 협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 기술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과 협력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MR은요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은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규모 원전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랑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서 이 큰 원자로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고 꼭 해안가에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차세대 기술 개발해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이 빌 게이츠가 소듐, 액화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도 관심을 좀 견인시켰습니다. 사진이 제가 여기 이렇게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형 원전이고 이게 대형 원전이에요. 아주 컴팩트해지고 훨씬 더 작아졌죠. 그래서 어디든지 내륙에서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하는 게 그럼 국내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이 기술은 수출을 하겠다라는 말이냐라는 비판에 많이 부딪히고 있죠. 근데 어제 문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건 이제 기회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신한울 1, 2호기 짓고 있잖아요. 요거까지 완성되면 26기로 늘어나는데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땅이나 인구에 비교해서는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안전성 담보 없이 더 추가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이 있다. 라면서 기술 유지랑 국내 원전 확대는 다른 얘기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전달드리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랑 한국 양국이 이제 원전 기술에 있어서는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산자부는 이걸 이제 기회로 보고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한번 달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는 좀 박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에 대한 얘기보다 요즘엔 탈탄소의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정치에서도 여하튼 SMR 소형 원전을 키우겠다. 라는 의지 표명은 확실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한번 그래서 살펴볼게요. 소형원전에 지금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데 소형원전은요. 기존 1000에서 1500메가와트급 대형원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사고 위험이 좀 낮고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 기간도 3년 이내로 대형 원전보다 짧으면서 냉각수 조달 때문에 해안가에 세워야 하는 대형 원전과 달리 공기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륙에 건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형 원전 개발에 뛰어든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인데요.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쏘아올린 공으로 테라파워라는 에너지 기업을 세웠어요. 얘를 2030년까지 차세대 소형 원전 나트리움을 상용화한 뒤 미국 전역에 소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올해 예산 중에 소형 원전을 포함한 첨단 원전 연구 개발 비용으로 15억 달러를 책정하는 등 소형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서는데 이게 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미국이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요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해요. LNG 같은 경우도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이 석탄 거의 자초자산돼서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뭔가 좀 탈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재생에너지랑 소형 원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 영국 정부도 항공기 엔진 제작 업체인 롤스로이스와 손을 잡고 2050년까지 약 16기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국의 경우 빡센 기후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원전 기술 개발하면서 자기네들도 짓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소형원전 수출 시장이 연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액션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중국 또한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채택했는데 2025년까지 비화석연료 에너지원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면서 요거를 견인할 매개체로 원전을 삼은 겁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기술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요, 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손잡고 혁신형 소형원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2030년까지 약 10년 동안 4천억 원 투입해서 1기당 출력이 170MW인 혁신형 SMR을 상용화하고 수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형 원전 시장에서는 지금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형 원전 분야는 아직 미국 등에 비해서 모형이나 전략이 성숙하지 못하다. 한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미국이 제일 좀 앞서 있고 아까 의회가 투입한다는 돈 봤죠?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형 원전 확실히 만들려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아주 5년 안에 자기들은 개발하겠다고 막 나서는 등 굉장히 기술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LNG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석탄, 얘는 완전히 지금 아웃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동의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재생에너지죠. 근데 이 브릿지로 뭘 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LNG와 원전이라는 겁니다. 거의 한 80%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는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일단 재생에너지를 지금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각국 계획이 재생에너지 늘리는 게 거의 지금 2050년? 뭐 빨라봤자 한 40년? 이때쯤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LNG랑 원자력이 대안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왜냐? LNG는 어쨌든 석탄보다는 작지만 탄소 배출합니다. 원자력, 탄소 배출은 적은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밖에 쓸 게 없는데 어떤 걸 택일하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EU 텍소노미도 이거 두 개를 텍소노미 안에 일단 포함은 해놓겠다. 안에 포함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고 뭐 요거를 텍소노미에 포함할 테니 너네가 에너지 믹스를 알아서 해라. 유럽 각국에게 이제 에너지 믹스를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이 대표적인 화석연료 대변기구인 IEA가 원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봤어요. 최근에 이 넷제로로 향하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원전은 2030년까지 15% 증가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믹스 정도는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브릿지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가 사라진 자리를 메꾸는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원전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때까지 연결 연료로 공급되는 LNG의 수요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EA는 더 이상 신규 LNG 발전소는 필요하지 않다라면서 2050년까지 LNG 사용량은 60% 하락, 2030년대에는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연평균 5% 이상 감소해서 일부 시설은 조기 폐쇄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안정성과 탄소 감축의 문제에서 각국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작년부터 넷제로가 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적절히 믹스하는지에 대한 거는 국가마다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전이 지금 있는 기술 중에서는 탄소를 가장 적게 내뿜는 기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본질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선 정말 이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될 거고 항상 우리가 달성해야 할 가장 최상위 목표는 잊지 않고 전략을 개발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